안녕하십니까. 캐리지 기초영어 윤광동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선거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빨간 날인데도 열심히 또 오늘 달려보도록 할게요. 저도 수업 끝나고 동네 가서 선거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남은 이 시간은 빨간 날이든지 혹 뭐 휴일이든지 그런 건 다 상관없이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정진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 모의고사 3회입니다. 벌써 3회고요. 우리가 이번 예상 문제편은 총 6회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총 6회 수업입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게 2번이에요. 2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이제 시험을 안 봤었고 그래서 총 모의고사는 5회에서 끝나고요. 수업은 총 6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끝까지 완강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만약에 당신이 doesn't fit in your mailbox, 당신의 소포가 doesn't fit in your mailbox, 당신의 이 메일박스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소포가 엄청 큰 겁니다. 그래서 소포가 메일박스에 안 들어가. 그리고 you won't be home to receive it. 네가 집에 없어. 그것을 받기 위해 집에 없어. 근데 받을 수가 없어. 그렇다면 slash 빈칸 수식어입니다. 컴마 가로 닫고 얘는 수식어고요. 땡땡 하면 당신은 have your package. have가 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사역동사라고 부르고요. 당신은 가지다가 아니라 시키다. 당신은 뭘 시키냐면 당신의 소포를 send, 보내지게 시킬 수 있다. have 목적어 PP, have 목적어 PP. 해석은요. 목적어가 PP 되어지게 만들다. 목적어가 PP 되어지게 만들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당신의 소포가 배송되어지게 만들 수 있어요. 다른 domestic address, 다른 주소로. 다른 domestic 하면 이제 이 지역 내 주소로 돈을 더 내시면, 그쵸? 빈칸 자리는요, 추가금을 내시면 일단 너네 집으로 갔는데 네가 안 되는 거잖아. 네가 못 받는 거잖아. 그러면 돈 더 내면 딴 데다 보내준다고요. 이 얘기잖아요. 그쵸? 1번은요, 아이디 카드를 보여주면, 아이디 카드를 보여줌으로써 왜 이 배송 기사가 아이디 카드 보여준다고 다른 데다 해줍니까? 말이 안 되죠. 신분증 보여준다고 해서 다른 데 배송해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1번 타락이고요. 상식적으로 가는 겁니다. 최대한. By refunding the delivery charge. 환불해 줌으로써. 왜 환불해 줍니까? 환불해 주면서 딴 데다 배송까지 해 줍니까? 말도 안 되죠. on ing, upon ing는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이에요. 당신의 전 주소에 방문하자마자. 전 주소에 왜 방문합니까? 그냥 막 써놓은 겁니다. For the cost of additional postage. 이게 바로 추가금을 더 내시면 이란 표현이에요. For the cost. 돈, cost, 비용이죠. Additional postage. 추가적인 우편요금을 더 내시면 다른 지역으로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자, 아시다시피 이 어휘 문제는요, 다 USPS 기반으로 제가 다 출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중요한 문제들이다. USPS에서 기출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There are four main processing categories. 4개의 처리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mail pieces에 대해서. 우편물에 대해서요. letter도 있고, flat이라는 것도 있고, machinable parcel이라는 것도 있고, non-standard parcel이라는 것이 있대요. 그냥 편지, 혹은 그냥 납작한 우편, 혹은 아니면 machinable parcel, 기계에서 다룰 수 있는 이 소포, 혹은 기대에서 다룰 수 없는 엄청 큰 non-standard parcel 이런 것들이 4가지가 있대요. USPS는요, assign each mail pieces. 무엇을 할당하다, assign, 분류하다, 할당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각각의 이 우편물들을요, to one of these categories. 각각의 우편물들을 이렇게 분류한대요.
이 넷 중에 하나로 분류한대요. 넷 중에 하나. 편지 혹은 납작한 우편물, 뭐 예를 들면 서류 같은 거 되겠죠. 서류 같은 거. 혹은 그냥 우리가 흔히 받는 그냥 네모 상자, 파스, 기계에서 다룰 수 있는 소포, 그리고 기계에서 다룰 수 없는 엄청 이상하게 생긴 엄청 큰 소포, 이런 것들. 모든 이 소포를 이 네 개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빈칸이 보이는데요. 베이스터 뭐뭐에 따라서, 뭐뭐에 근거해서, 뭐뭐에 근거해서, 뭐뭐에 따라서, 뭐뭐에 따라서. 다 좋아요. 뭐에 따라서? 우체국에 따라서. 우체국에 따라서 분류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에 따라서? physical dimension. physical, 물리적인, 육체적인. 즉, 그냥 말 그대로 보이는 이런 물리적인 dimension, 치수. dimension은 치수나 크기를 나타냅니다. 물리적 크기에 따라서. 뒤에 읽어보면요. using 사용해서, 뭘 사용하면서 가장 긴 치수, 가장 긴 부분이 as a length, 길이라고 보는 겁니다. 뭐와 상관없이 delivery address의 placements, 주소의 이 placement, 위치와 상관없이 주소를 뭐 이렇게 붙였든 소포의 주소를 여기다 붙였든 여기다 붙였든 여기다 붙였든 이렇게 붙였든 상관없이 긴 면이 뭐라고요? 길이라고요. 우표의 이 주소의 위치랑 상관없이 긴 면을 길이라고 보겠다. 이렇게 긴 부분을 길이라고 보겠다는 얘기죠. 이것은 치수 크기에, 물리적 치수 크기에 따라서 구분하겠다는 얘기죠. 답은요, 2번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부분 해석합니다. USPS는요, 모든 우편물을 네 가지로 우리가 구분하는데 뭘 사용하면서? 바로 물리적인 치수를 이용해서요. 이 우편물의 치수를 얘기하는 것이죠. 가장 긴 부분을 우리는 길이라고 간주하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가장 긴 부분이 저절로 길이가 된다. 됐어요? 좋았어요. According to destination. 얘는 뭐에 따라서? 바로 목적지에 따라서니까 안 되죠. 지금 가장 긴 부분을 길이라고 정의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물리적 크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물리적인 크기에 따라서 우리는 구분을 하겠다는 얘기인 거니까 2번 가셔야죠. Shipping method. 어떻게 배송하는지 그 방법도 아니죠. 그냥 물리적인 크기에 따라서 우리는 구분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답은요, 2번 가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Good afternoon. How can I assist you? 자, 일단은 앞에 부분을 통해서 누가 직원이고 누가 고객인지를 확인해 주세요. How can I assist you? 얘는 누굽니까? 직원이지요. B는 고객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빈칸이 고객이라는 것을 빠르게 캐치하셔야 돼요. 당연히 시험의 이 답은 이 근처에서 나올 거예요. 이 근처가 되면 정확하게 훨씬 더 집중해서 읽어주시고요. 일단 상황 정도는 보겠습니다. 앞에 부분에서. How can I assist you? 뭘 도와드릴까요? 저는 sign up for 하고 싶습니다. 등록하고 싶어요. 자동차 보험. Full coverage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just basic liability를 원하십니까? 전체 보장이 되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주 기본적인 보장만 되는 게 원하십니까? I prefer full coverage. 전 전체로 하겠습니다. Great choice. 좋은 선택이고요. Do you want to pay premium monthly or annually? 달마다 돈을 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1년치 한 번에 내고 싶으십니까? monthly로 할게요. 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고객이 한마디 더 얘기하니까 달마다 내고 네, just provide your bank account info. 단지 그냥 주시면 됩니다. 당신의 은행 계좌 정보를 주세요. information, info. 당신의 은행 계좌 정보를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 뭐라고 했길래 은행 계좌 정보를 달래요. 더 읽어보니까 payment가 자동적으로 뭐가 된다? 공제되어진다, 빠진다는 얘기죠. deduct. 당신의 지불이
앞으로 돈 나가는 게 자동적으로 매달 15일에 빠지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봤을 때 고객은 자동이체를 하고 싶다 정도가 좋겠죠. 자동이체를 하고 싶다. 그래야지 알겠습니다. 은행 계좌 정보 주시고요. 15일 매달 15일에 자동적으로 빠지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Is it possible to pay in 12 monthly installments? 자, 이건 뭔 말입니까? installment는 우리가 적금으로도 많이 쓰지만 그죠? 우리가 은행 갔을 땐 적금으로 많이 쓰지만 뭐도 있습니까? 구매할 때는 할부예요. 보통 12개월로 낼게요 하면 pay over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pay over 계속 뭐뭐 동안 내는 겁니다. 12 months 이렇게 얘기하면 저절로 할부라고 알아들어요. pay over 12 months 저는 12개월 동안 내겠습니다 하면 이게 할부예요. 혹은 pay in installments pay in installments 하면 이것도 할부로 구매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게 6개월 하면 6 months installments 이렇게 12개월 하면 12 months installments 아니면 monthly 이렇게 ly를 붙여서 달마다 내는 12개월마다 내는 해서 12개월 동안 내는 이런 표현도 좋아요. months 혹은 monthly 다 좋습니다. 12 months installments 혹은 12 monthly installments 12 months installments 다 좋아요. 아무튼 얘는 12개월 할부란 얘기예요. 얘는 안 되죠. 할부로 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자동이체 그걸 물어봐야 돼요. 자동이체. Can I use auto transfer? 이게 바로 뭡니까? 자동이체죠. 같은 표현으로 direct debit도 기억납니까? direct 직접적으로 채무가 들어가게 만드는 거. direct debit에서 얘도 자동이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auto transfer 가장 많이 쓰고요. 혹은 direct debit 직접적으로 이 채무가 생기게 만들어서 바로바로 끄집어 나가게끔 direct debit. 내 계좌에서 오토 트랜스퍼 가능합니까? 당연하죠. 계좌 정보 주십시오. 2번 통과고요. 답은 2번이네요. Can I pay with my credit card? 얘는 크레딧 카드로 내고 싶다라는 얘기 뿐이고요. 그렇죠. 신용카드. Is it okay if I transfer the money? 괜찮습니까? 만약에 내가 트랜스퍼 한다면 돈을 in cash. 얘는 무슨 말입니까? 직접 계좌이체 해도 되나요? 라는 얘기죠. 현금을 계좌로 제가 지금 보내도 되나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좌이체 한다는 거랑 자동이체 한다는 거랑 전혀 다른 얘기죠. 답은 2번 가겠습니다. 4번입니다. 자, 일단은 A의 밑줄이 되어 있고요. A의 밑줄. 자,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Don't worry 하면서 A의 밑줄. 자, Hello, how can I help you today? 자, A는 직원입니다. 누가 봐도 여긴 직원이고요. B가 고객이 되겠죠. A는 지금 직원의 밑줄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제가 registered package 3 days ago 3일 전에 보냈었어요. 등기 우편을요. 근데 recipient가 hasn't received it 아직 못 받았대요. I see, 알겠습니다. Do you have the tracking number with you? 트래킹 넘버 가지고 계십니까? 네, here it is. 여기 있습니다. 자, 우표를 분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고맙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이거 looks like 보입니다. 패키지가 잘못 배송된 거, misroute. 잘못 배송된 것 같아요. 어디서? Central Sorting Facility. 중앙 분류 시설물에서 잘못 보내진 것 같습니다. Oh no, 이럴 수가. Where is it now? 지금 그럼 어디 있어요, 그거? Don't worry,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딘지 알고 있나 봐요. 빈칸 1이 보이고요. B, that's good to hear. 다행이네요. B가 지금 가장 중요하겠죠? 다행이다. When will arrive? 언제 도착해요? 제대로 발송이 다시 됐나 봐요. 언제 도착하냐고 물어봤으니까 잘못된 이 우편이
다시 제자리로 가고 있는 중인가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도착하냐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it should be delivered 한 1일에서 2일 정도, 영업일 1일에서 2일 정도면 도착할 겁니다. 라고 얘기까지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직원이 제대로 오고 있는 중입니다. 제대로 배송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늦었을 뿐이에요. 뭐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스태프가 lost no time in ing. lost no time in ing. 이 표현 외워주시고요. 뭔 뜻이냐면 시간을 잃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뭐뭐 하는데 시간을 잃지 않는다. 이게 뭔 소리예요? 즉 곧바로 뭐뭐 하겠다. 시간을 잃지 않고 바로 이걸 하겠다니까 곧바로 이걸 하겠다. 그래서 우리 스태프가 루즈의 과거시 lost입니다. 루즈의 과거시 곧바로 다시 보냈어요. 그것을 올바른 주소로 곧바로 올바른 주소로 다시 보냈습니다. 됐어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라는 거니까 곧바로 뭐뭐 하다 이 정도로 외우시고요. 원래는 lose, no time, 시간을 잃지 않다, in, ing, 곧바로 뭐뭐 하다, 즉시 뭐뭐 하다. 좋습니다. In case of loss, 답은 1번이 좋겠네요. 바로 제대로 보냈어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언제 온대요? 내일이나 모레 온대요. 1번 답입니다. In case of loss, 분실 시에 우리는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분실 시 보상해주겠다. 뭐 충분히 거기선 가능하겠지만 밑에 문장이 맞지 않겠죠. 위에 보면 이미 제대로 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답은 1번이 좋겠습니다. 3번. 우리가 as soon as we find out 찾자마자 어디에 있는지 찾자마자 알려드릴게요. We'll let you know. 알려드릴게요.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불가능한 게 이미 찾았어요. 이미 찾은 상태이기 때문에 3번은 불가능합니다. 밑에 부분은 이미 찾은 상황이에요. 4번. The employee will be held responsible for the matter. 직원이 책임질 겁니다. 그 문제를 직원이 책임질 겁니다. 아니죠? 답은요. 1번 가겠습니다. 자, 문법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는 designated가 있어요. 당신의 designated beneficiary. 이런 거 우리가 분사라고 부르죠. 분사가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소유격이랑 명사 사이는 소유격, 우리가 흔히 소유격이나 더 같은 거, 소유격과 명사 사이는 누구밖에 못 들어가냐면 이 명사 꾸며주는 것밖에 못 들어가요. My car, 나의 자동차,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형용사밖에 못 들어가죠. 형용사. 혹은 형용사의 기능을 하는 분사, 형용사, 혹은 분사 이런 거 말고는 들어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소유격과 명사 사이는 나의 자동차, 나의 큰 자동차, my big car 이런 식으로, 그죠? 나의 파란색 자동차, my blue car 이런 식으로 무조건 여기는 얘를 꾸며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분사를 썼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배웠었어요. ing 쓸래, pp 쓸래. 해서로밖에 못 풉니다. ing 쓸래, pp 쓸래. ing는 뭐뭐 하고 있는, pp는 뭐뭐가 된. designate는 지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지정된 수혜자. 지정된 수혜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지정된 수혜자. 즉, 얘는 통과입니다. 이 보험은요, 보장해 줍니다. death benefits을요. 사망보험금을 보장해 줍니다. 근데 그 사망보험금은 will be paid, 지불되어질 건데 누구한테 지불되어지냐면 당신의 지정된 수혜자. 됐습니까? 지정된 수혜자. 지정석이 영어로 뭡니까? 지정석. 지정된 자리잖아요. 지정석은 designated seat. designated seat 이런 식으로 좌석 이렇게 쓰면 지정석이 되는 거예요. 알아두시고요. 2번
regardless of 상관없이 언제 the insured person pass away 보험 가입된 사람이 언제 보험이 가입된 사람이 돌아가셨는지와 상관없이 뭐만 한다면 as long as 뭐뭐 하기만 한다면 보험료가 그죠 지불만 된다면 보험료가 지불만 잘 됐다면 돈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Dislike term insurance, whole life insurance. term insurance랑은 다르게 이 whole life insurance는요, also build cash value. 무엇을 또 쌓아주냐면 현금 가치를 계속해서 쌓아 올라가게 만들어줍니다. 일반적인 term insurance랑 다르게 정기 보험과는 다르게 이 whole life insurance 이 상품은요 계속해서 현금의 가치가 쌓아지게 올라가게 된다. 약간 적금 같은 그런 보험인가 봐요. 자, dislike에 밑줄이 되어 있는데 like가 뜻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좋아하다. 두 번째는 뭐뭐처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뭐처럼, 뭐뭐 같이. 우리가 이걸 품사를 얘기한다면 좋아하다 할 때는 우리가 얘를 동사라고 부르고요. 뭐뭐처럼 뭐뭐 같이일 때는 얘는 우리가 전치사라고 부릅니다. 전치사. 위에 거는 동사, 밑에 거는 전치사예요. 자, 이때 좋아하다의 반대말이 dislike예요. 싫어하다. dislike, 싫어하다. 뭐뭐처럼 뭐뭐 같이라는 이 전치사는 반대말이 unlike입니다. 그렇죠. 뭐뭐와 달리, 뭐뭐와 다르게. 지금 이 dislike 자리는 동사 자리가 아니죠. 문장 시작부터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인슈런스까지가 전명구로 묶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얘가 주어로 다시 나오죠. 여기는 동사가 나올 수 없어요. 왜? 여기가 동사, build가 동사니까요. whole life insurance가 주어고요. build가 동사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수식어로 이렇게 묶어야 됩니다. 해석도 term insurance를 싫어하다가 아니라 term insurance랑은 다르게 일반적인 보험과는 다르게 됐어요? dislike는 싫어하다라는 뜻이에요. 반대말. unlike가 뭐뭐와 다르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동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치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치사는 unlike죠. term insurance랑은 다르게 whole life insurance는 캐시 밸류를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over time,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가치가 쌓입니다. 그래서 그것은요, policy 홀더들이, 계약자들이 돈을 빌릴 수도 있어요. 그것을 그것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릴 수도 있어요. 혹은 뭐 할 수도 있어요? withdraw, 돈을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상황의 컨디션을 걸고 그런 상황 하에, 조건 하에 돈을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됐죠? 그다음에 마지막 도우즈가 나오는데요. 이 정책은, 이 보험은 아주 이상적입니다. for those, 사람들에게, 이건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도우즈는 대세 복수인데 대세 복수인 도우즈는 사람들을 나타낼 수 있어요. 좋습니다. 답은요. 조금 어렵어요. like 였습니다. dislike, 얘는 unlike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하다일 때의 반대가 dislike, 뭐뭐처럼 뭐뭐 같이일 때가 unlike. 얘는 동사고요. 얘는 전치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치사가 필요했던 자리예요. 자, 다음 6번입니다. 제목으로 알맞은 것을 찾아보자. 제목. Parcel sent through the post office. 소포들은요, sent through. 분류되어짐이, 다시 할게요. 우체국은, 우편은,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게 우체국이 아니라, 소포들은 어떤 소포냐면, sent through. 보내지는, 우체국에서 보내지는 이 모든 소포들은
분류되어집니다. 뭐에 따라서 분류되어지냐면 their physical dimension, 또 다이멘션 나왔어요. 이 물리적인 크기, 실제 크기에 따라서 그리고 무게에 따라서 분류되어집니다. 자, 분류 얘기하는 겁니다. 소포 분류 얘기. 일반적으로 there are several size categories. 몇 개의 카테고리가 존재합니다. 스몰 패키지가 있고요. 스탠다드 파슬이 있고요. 그리고 오버사이즈 파슬이 있대요. 카테고리 종류. 그죠? 파슬은 크기와 무게에 따라서 분류되어지는데 걔네들이 세 가지 종류로 나눠진대요. small, standard, oversized.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The size of a puzzle is usually determined. 이 소포의 사이즈는 일반적으로 결정되어지는데 뭐에 따라서? By measuring. 측정함에 따라서. 뭘 측정했어요? 길이와 그렇죠. 넓이, width 하면 넓이, 그리고 높이 이런 것에 따라서 with the longest side counted 뭐 하면서 가장 긴 면이 측정되어지면서 이렇게 with 명사 분사가 나오면 뭐뭐 하면서 뭐뭐 되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가장 긴 면이 counted 측정되어지면서 뭐로서 측정되어지면서 길이, 주 길이다. 가장 긴 부분이 길이로 측정이 되어지면서 됐어요? Most postal systems, 대부분의 포스털 시스템들은 사용합니다. 뭘 사용하고 있냐면 combine, 섞는, 합한. 뭘 섞냐면 길이와 둘레예요. girth는 둘레입니다. 길이와 둘레를 합한 그런 측정을 사용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determine, 결정하기 위해서. 파슬의 카테고리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 카테고리는 아까 얘기했지만 small이냐, standard냐, oversize냐 뭐 이런 거겠죠. 예를 들면 만약에 the sum of the length and the girth. sum 합계입니다. 합계. 뭐예요? 합계냐면 길이와 둘레의 합계가 길이와 둘레의 합계. 둘레라는 건 뭐냐면 2배 곱하는 겁니다. 곱하기 길이 2개 플러스 width는 이제 넓이예요. 넓이 곱하기 1 곱하기 2 넓이 즉 길이 곱하기 2 더하기 넓이 곱하기 2를 합친 가격이 exceeds 포함한다면 뭘 포함합니까? 뭘 초과합니까? exceed 초과하다. 뭘 초과하냐면 특정 한계를 초과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간주되어집니다. 뭐로 간주됩니까? non-standard 일반 규격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지고요. 혹은 require 요구합니다. 그렇지 추가 우편 요금을 요구합니다. 게다가 there are weight based limit 또 무게도 중요합니다. 뭐 크기만 큰다고 그런 게 아니라 무게에 근거된 리미트도 있어요. for domestic과 international delivery 내수 그리고 국제 이런 소포에도요. with heavier parcels subject to with 뭐뭐 하면서 더 무거운 이런 소포들이 대상이 되면서 subject는 어디 대상이 되는 이라는 뜻이에요. subject to 외워주세요. subject to 어디 대상이 되는 subject to 그렇죠. 뭐뭐의 대상이 되는 그렇다면 더 무거운 소포는 어디에 대상이 되냐면 더 높은 가격의 대상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면서 그렇죠. 무거우면 더 높은 요금을 내셔야죠. 이러한 분류가 help 도와줍니다. ensure safe and efficient handling. 이런 이 소포를 다루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자, 그럼 결국에는 소포 분류하는 그런 절차, 그 어떤 기준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소포 분류 우체국에서요. 1번. 아이고, 1번은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우체국의 분류입니다. 우체국의 규모의 분류입니다. 규모에 따른 우체국의 분류. 2번이 parcel size guideline이죠. post office. 답은 2번이죠. 1번은 좀 제가 낚시로 만든 보기고요. 사이즈에 따른 우체국의 분류. 큰 우체국, 작은 우체국, 규모에 따라서 사람이 몇 명이 또 있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잖아요. 우체국의 분류고요. 3번은 size and weight limits for airmail parcels. 사이즈와 weight limits, 에어메일에만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3번도 잘못된 주제가 되겠고요. size and weight limit for express mail. 그렇죠. 이것도 express mail에만 해당하는 글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가이드라인을 얘기해 준 겁니다. parcel size 가이드라인. 답은 2번 가겠습니다. 7번입니다. 다음 밑줄에 알맞은 것으로 골라보자. 포스트 오피스 서비스는요, rapidly 빠르게 현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대화하고 있는 중이다. 뭐 하려고? to 빈칸하려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커서 익스펙테이션을 빈칸하려고요. 우체국이 현대화하고 있다. 뭐 하려고? be in touch with, 따라가다. 연락하다, 따라가다, 발맞추어 가다. be in touch with, 나쁘지 않아요. 현대 이런 고객들의 이런 니즈에 따라가기 위해서, 발맞추어 가기 위해서. 좋아요. stay up to date. 이거 너무 좋아요. stay up to date with, 누구누구와 함께 발맞추어 가다. 이것도 좋습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1번과 2번 같은 말입니다. keep up with도 따라가다, 발맞추어 가다. 다 같은 표현입니다. 1번, 2번, 3번 다 좋아요. 근데 fall behind는 뒤처지다. lag behind도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fall behind, lag behind, 혹은 leave behind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뒤처지고 따로 떼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은 안 할게요. 4번은 탈락입니다. 그럼 다시 올라갈게요. 자, 뭐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지금 일단 주제는 우체국의 현대화. 우체국의 현대화가 주제고요. 이 주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체국의 현대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간은 사실 별로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이 주제가 왠지 시험에 또 나올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Traditional laws such as mailing letters and parcels. 자, 전통적인 역할들, 예를 들면 메일링, 편지 보내는 거나 소포 보내는 것은 had expanded, 이제 확장이 됐습니다. 어디로 확장이 됐냐면 expand into, 어디로 확장됐냐면 broader range of services, 더 넓은 레인지, 다양한, 더 넓고 다양한 그런 서비스로 확대됐습니다. 이제는 뭐도 하냐면요. 그래서 로지스틱, 물류, 뱅킹, 디지털 솔루션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다룬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우체국 하면 이제 소포, 편지 이것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로지스틱스, 뱅킹, 디지털 솔루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드린다는 얘기예요. Many postal centers, 많은 우체국들이 이제는 무엇을 사용하냐면 자동화된 분류 시스템, sorting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testing 드론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Are testing drones and self-driving deliveries. 또 뭐도 하냐면 혼자 지가 막 운전해서 가는 배송도 하고 있어요. 신기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체부도 이제 못 볼 수도 있겠네요. 혼자 배송하는 그런 드론들, 자동화되는 그런 딜리버리도 있어요. To improve, 뭐 하기 위해서? 개선시키기 위해서,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속도와 효율성을요. Financial service들은요, 이 금융 서비스들은 또한 going digital. 이제 어떻게 되고 있냐면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컴마 ing 하면서 고객들이 매니지할 수 있도록 뭘요? 예금, 보험, 지불 이런 것들을 다 뭐를 통해서 through 모바일 앱, 그렇죠? 굳이 이제 우측 안 와도 됩니다. 누가 요즘에 은행 갑니까? 다 앱을 통해서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온라인 플랫폼에서요.
셀프 서비스 키오스크와 스마트 락커스 이런 모든 것들은 무엇을 제공해 주냐면 24/7 이거 뭡니까? 24시간 주 7일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365일 연중무휴의 뭐 이런 말이죠. 연중무휴의 액세스 접근을 제공해 줍니다. to mailing 그리고요 픽업 서비스까지도 제공해 줍니다. 자 그리고 문제 끝났고요. 뭐 하면서 wait time은 대기 시간이거든요. 대기 시간을 올리면서 내리면서. 그렇죠. 이건 내려야지 좋죠. 올리는 게 아니라 내리는 게 좋은 겁니다. 그렇다면요. 답은요. 그렇죠. 3번 좋겠네요. 3번. 추가적으로 인터내셔널 로지스틱 네트워크들이 are being upgrade 계속해서 이 물류다. 국제 물류 이 네트워크들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있습니다. 수동태네요. are upgraded. are being upgraded니까 수동에다가 진행까지 추가한 겁니다. 현재 진행 수동. to support. 뭐 하기 위해서? support. 지지해주기 위해서. 무엇을 지지하고 지원해주냐면 글로벌 이커머스를요. 전 세계적인 이커머스. through innovation. 뭐를 통해서? 이노베이션, 혁신들을 통해서 이런 혁신들을 통해서 우체국은요 are becoming 되고 있습니다. 더 빠르고 더 똑똑하고 더 customer focus, 고객에 집중된 디지털 에어라의 디지털 시대에 더 훨씬 더 고객에 집중된 그런 우체국이 되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좋습니다. 답은요 3번이었습니다. 요 지문 잘 한번 또 읽어보시고 충분히 시험 문제 비슷한 주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